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잘들 지내셨지요? 오늘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기대되는 24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 점성학적 관점의 컨텐츠입니다.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이제 부채 한도를 높여야 한다. 근데 너네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지금 바이든 정권이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지출을 좀 줄이는 것에 동의하면 이제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통과시켜 놓은 상태고, 이제 상원하고 이제 바이든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를 가지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례를 보면 그 이 부채 한도 협상의 난항을 겪음으로 인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들 아실 텐데요. 2011년도에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습니다. 이때도 지금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2011년 4월에 이제 경고가 있었죠. 2011년 5월 16일이 되면 부채 한도에 도달이 된다. 경고가 있었고, 5월 달에 16일이 되어서 부채 한도에 도달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 23년도 1월 달에 부채 한도에 도달이 되었죠. 31조 4천억 달러. 그 뭐 지난번에 미국 부채 얘기하면서 31조 4천억 달러가 이제 3.1415고 어쩌고 파이의 그 진행 숫자랑 이제 31조 4천억 달러랑 이게 겹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금액이 부채 한도였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부채 한도에 도달을 했고, 1월 달부터 특별 조치를 시행을 했죠. 이때는 2011년도에는 5월 16일 날 도달을 했고 특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제 버텨나갔던 거죠. 6월 달에는 이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죠. 뭐 지금처럼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못하다가는 이제 위험이 커진다. 이제 미국 국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들도 나왔고, 이제 7월 달로 넘어가서도 이제 못 찾은 겁니다. 타협점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계속 경고의 이야기가 있었고, 결국 8월 달이 되어서 8월 2일 날 이제 예산통제법에 서명이 되면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도 이제 부채 한도도 늘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적자를 줄여나가는 이제 그 틀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이 법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채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8월 2일 날 부채 한도를 늘렸고, 이제 8월 5일 날 이제 신용 등급이 이렇게 트리플 A에서 이렇게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2011년에 있었는데, 그 요때 하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8월 5일 하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8월 5일 날 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이제 행성이 이 목성과 금성입니다. 황소자리, 이제 금융과 파이낸스를 의미하는 황소자리의 목성과 사자자리의 금성이, 자 보시면 9도 19분이죠. 9도 19분이고, 제가 이 한 사인에 30도씩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0도 하면 얘네가 지금 90도 각도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황소자리 목성과 사자자리 금성이 90도 각도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선분들은, 파란 선분은 이게 긍정적인 각도를 의미합니다. 30도, 60도, 120도 뭐 이런 긍정적인 각도를 표시할 때는 파란 선분으로 긋고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180도 어포지션, 그 다음에 90도 스퀘어, 이런 것들은 빨간 선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 요 사건과 연관이 깊은 이
이 천문학적 요소의 콤비네이션은 요 관계입니다. 요 관계. 자, 요 내용을 접해볼 수 있는 게 이게 점성학 리딩인데요. 요게 누구의 리딩이냐면 그 이제 점성학 책에서 점성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점성술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의 저자가 영국 사람일 겁니다. 영국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번역하신 분이 이 천궁도와 별 이야기라는 책을 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김고은 작가. 김고은 작가. 이분이 요 책의 저자고 이 점성학 책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크리스찬 점성술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김고은 작가. 이분이 그 한의학 전공자입니다. 아마 한의사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점성학 쪽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의 리딩입니다. 자, 볼까요? 제가 사자궁은 사자 자리를 의미합니다. 사자 자리 금성. 사자 자리 금성이죠. 사자 자리 금성과 금우궁 목성. 금우궁이 황소 자리를 의미합니다. 황소 자리 목성. 황소 자리 목성이 사각, 스퀘어, 90도로 만나는 거. 자, 이런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종류의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적혀 있는 거 첫 번째로 보면 경제 성장, 금융 팽창, 대출 증가, 창업의 증가, 사치와 과소비 등 재물에 관련된 다양한 확장 국면. 요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긴 했지만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서 재물과 관련된 확장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부채 한도를 늘렸다는 건 대출이 증가됐다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유동성이, 그러니까 현금의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금융이 팽창되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요런 하늘에서 요러한 콤비네이션의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2011년도 8월 5일 날 그런 것이 있었고, 여기는 6월 11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음 달 얘기입니다. 다음 달 리딩입니다. 2023년도 6월 11일. 그날 하늘을 볼까요? 23년도 6월 11일. 다음 달이죠. 그리고 그 제닛 옐런 재무부장이 6월 1일 날 디폴트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들을 했고, 자, 11일 날 하늘을 볼까요? 황소자리 목성, 사자자리 금성이 스퀘어로 만나고 있습니다. 5도 37분, 5도 37분. 자, 바로바로 스위치해서 보겠습니다. 자, 11년도,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던 11년도 8월 5일 황소자리 목성, 사자자리 금성, 스퀘어 9도 19분, 9도 19분. 바로 이어서 23년 6월 11일 황소자리 목성, 사자자리 금성, 스퀘어 5도 37분, 5도 37분. 그러니까 이 콤비네이션이 12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콤비네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성이 한 사인을 도는데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12사인을 돌려면 12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공교롭게도 2011년 이후에 12년 만에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그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타이밍에 공교롭게 12년 전에 있었던 부채 한도의 협상의 난항을 겪고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던 것이 다시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협상은 타결이 될 거고, 그렇지만 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요 시점, 그러니까 6월 11일 언저리 안에는 지금 이 부채 한도와 관련돼서 생겨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12년 전과 동일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요. 디폴트가 실제로 날 수도 있고요. 또 뭐 말도 안 되는 대안 중에 하나지만 뭐 1조 달러짜리 뭐 코인을 뭐 동전을 발행해 가지고 뭐 메꿔보자 뭐 이런 의견도 미국 의회에서는 뭐 나왔다고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요 날짜 언저리 안에는 지금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슈가 매듭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것과 더불어서 지금 눈여겨볼 게 명왕성입니다. 자, 명왕성. 자, 6월 11일이죠. 명왕성 보시면 요 옆에 알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명왕성이 요 물병 자리로 넘어왔었지 않습니까? 그 3월 23일 날 넘어왔다가 이제 물병 자리에 있다가 역행을 해가지고 6월 11일 날 염소 자리로 다시 넘어갑니다. 역행해서 29도 59분이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공교롭게도 딱 그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요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전의 컨텐츠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명왕성이 물병 자리로 넘어가 있는 기간, 이 3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하지만 이게 무자르듯 딱 그날을 기점으로 이제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뒤로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본다고 하면 파이데이부터 파이투데이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물병자리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들을 예고편처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 염소자리의 구도,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몰려있는 것, 이것이 수평적 구조, 그러니까 물병자리로 넘어가면서 수평적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흐름의 예고편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전례에 없던 은행들의 파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SVB, 연달아서 이제 시그니처,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리퍼블릭 은행까지 파산을 했고요. 요 4개는 파산을 했고, 그 다음에 퍼시픽 웨스턴은 파산을 하지 않았지만 주가가 30% 이상 급락을 하면서 이제 큰 위기에 처하게 된 우리가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휘청을 했다는 거죠. 예고편으로 보여준 게 이런 예고편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은행의 혈류의 역할을 하는 달러, 이 달러의 위기를 보고 있죠. 현재 부채 한도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1월 달부터 특별 조치를 시행해서 이제 연명에 오다가 얼른 협상을 해야 이제 또 돈을 찍어내서 또 살아갈 텐데, 그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뭐 위안화가 대체하냐, 뭐 달러가 죽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4년부터 맞이하게 될, 정확히 이제 완전히 이제 역행 없이 완전히 물병자리로 진입하는 것은 이제 25년이라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물병자리 시대를 맞이할 건데, 그 물병자리 시대의 예고편에서 은행이 힘을 잃고 기축통화인 달러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예고편으로 봤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진짜 물병자리 시대가 도래를 하면 은행의 역할이 지극히 축소될 거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감소한다 수준일지, 은행이 필요 없어진다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비해서는 은행의 역할이 아주 미약해질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볼 거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나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흔들리고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차원의 대안은 근본위제였습니다. 늘 이제 위기가 도래하면 금값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근본위제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위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금값이 막 치솟는 거를 보면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기조로 볼 수 있죠. 근데 제 생각은 근본위제에도 은행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위제가 시행이 되어도 은행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역할은 그대로 하되 그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 오면 그 해당만큼 이제 금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신용화폐가 아니고 이제 금을 담보로 돼 있으니까 화폐 자체에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 이제 차이인 건데, 물병자리 시대에 은행의 역할이 축소되고 많은 은행들이 망할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면 근본위제보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시스템이 더 어울린다는 거죠. 은행의 역할이 엄청나게 축소된다면 지금의 시스템을 대체할 금융 시스템은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은 은행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이제 역행이 다 끝나고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제대로 진입해서 20년 동안 이제 물병자리 시대를 맞이할 때가 되면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거나 그 역할들이 엄청나게 작아지는 시대가 오면 근본위제보다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이 더 잘 어울릴 거라는 거죠. 달러를 보면 기축통화가 힘을 잃었지 않습니까? 물병자리로 제대로 넘어가면, 진짜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고 하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지금처럼 위기를 맞이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 힘을 잃고 기축통화인 달러가 힘을 잃으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 그러니까 근본위제가 아닌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 이 안에서의 기축통화가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기축통화가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 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서 파이투데이 6월 28일 날 오픈 메인넷이 열린다 뭐 이런 찌라시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24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염소 자리로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병 자리로 넘어와서 있는 기간 동안 이러한 예고편을 보여주고 명왕성이 다시 지금 이제 6월 11일부터 염소 자리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피라미드 구도 이제 정점의 힘과 돈과 정보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몰리는 그러한 흐름이라는 거죠. 2024년 1월까지요. 다시 여기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로 다시 이제 역행하는 와중에 이제 대중을 위한 파이가 요 시기에 오픈을 한다라는 것들은 약간 밸런싱이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4년도 1월이 최소한 지나야 뭔가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에 담으려고 했던 내용들을 다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요 정도까지입니다.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슈가 정리되는 시점이 점성학적으로 봤을 때 6월 11일 언저리 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매듭을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우리가 이제 물병자리의 시대의 예고편을 봤는데 그 예고편의 핵심은
이제 은행의 위기와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기를 우리가 봤다. 본격적인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은행과 기축통화가 더 큰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자리를 대체할 것은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 안에서의 기축통화는 필요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